연방재무부는 어제 이란혁명수비대가 이란산 석유를 중국에 판매하거나 선적하는 것을 도운 혐의를 받는 개인 및 단체 12곳에 대해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는 조치의 일환입니다. 재무부는 이란혁명수비대가 위장회사와 해외 금융 네트워크를 이용해 석유 판매에서의 역할을 은폐하고 수익금을 이란으로 빼돌린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석유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이란의 무기 프로그램, 테러 단체, 핵 활동 및 내부 안보 세력을 지원하는 데 사용됐다고 합니다. 이번 조치는 테러 방지 당국이 제정한 행정명령 13224호에 따라서 이루어졌고요. 이 명령은 테러 단체, 그 지지자 및 테러 행위를 지원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 이란 혁명수비대는 쿠드스군에 대한 지원을 했던 혐의로 2017년 10월 13일 이미 제재 대상으로 지정이 됐고요. 이란 국영석유회사 같은 경우에는 역시 쿠드스군에 대한 지원으로 2020년 10월 26일에 제재 대상에 지정이 됐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서 이란 혁명수비대 지도자들이 침몰하는 뱃속의 쥐처럼 갇혀있는 동안에 재무부는 경제적 분노, 그러니까 에코노믹 퓨리 캠페인을 멈추지 않고 계속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란 봉쇄 작전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이란에서 유조선을 보내거나 화물선을 비밀리에 내보내려고 해도 그것을 지금 인도태평양 해상까지 쫓아가서 미군이 지금 다 차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이 지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침몰하는 뱃속에 있는 쥐들 같은 그러한 형국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코노믹 퓨리는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단호한 리더십 아래 우리는 미국의 안보를 지키고 이란 군의 미군을 공격하는 데 사용할 무기를 제공하는 외국 개인과 기업을 계속해서 겨냥할 것이다 라고 베센트 장관은 이야기했습니다. 재무부는 중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유시타라는 회사, 상하이 국제무역유한회사라고 하는데요. 이 유시타라는 회사가 이 이란의 기술 획득 노력을 조율하는 이란의 혁신기술협력센터의 후신인 이란 진보개발센터의 중개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이란 진보개발센터라는 것은 중국으로부터 휴대용 대공미사일 시스템을 포함한 무기를 구매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이 이란 측에 무기를 제공했다라는 혐의는 여러 차례 제시되어져 왔던 것이고요. 실제로 사실로 드러난 것들도 여러 개 있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오펙이라는 조직이죠. 이 오펙이라는 조직은 이란에 본사를 둔 피시감 전자 샤페흐 회사라는 에 대해서도 이 PESC라는 회사에 대해서도 추가 제재를 발표했는데 해당 회사가 이란 혁명수비대 항공우주군 자립 지하드 조직을 위해서 격추된 샤헤드 136 무인항공기에서 회수된 일방향 공격용 무인항공기에 사용되는 서버 모터 수천 개를 조달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자살 드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가미가제 드론 내지는 자살 드론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 사용되는 모터를 수천 개를 조달했다는 겁니다. 또 재무부는 중국과의 연관성을 지적을 하면서요. 중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히텍스 단열재 닝보 유한회사가 이 PESC에다가 수백만 달러 상당의 탄소 섬유, 벌집형 직물 등 기타 항공 우주 등급 원자재를 공급했거나 공급하려고 시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는 궁극적으로 이란 혁명수비대의 항공 우주 특수작전 부대에 사용될 예정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필요에 따라서 이란의 활동을 지원하는 외국 금융기관, 특히 중국의 독립적인 티팟 정유시설과 관련되어져 있는 기관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 그러니까 2차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봉쇄를 통해 해당 정권의 주요 수입원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은밀한 거래나 금융 채널을 통해 석유 또는 기타 상품의 불법 거래를 조장하는 개인이나 선박은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샤히드 푸르자파리 석유본부,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 국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석유회사죠. 이 석유본부와 연관되어져 있는 기업 그리고 개인을 겨냥한 것입니다. 국무부는 이 본부가 이란 외부에 있는 위장회사를 통해서 석유 판매 및 금융 거래를 조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홍콩과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 그리고 샤르자,
또 그리고 오만에 기반을 두고 있는 여러 회사가 2025년에 제재 대상 유조선을 이용한 이란산 석유 선적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림자 선단이라고 이미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정상적인 무역을 한 것이 아니었고요. 이게 좀 비밀리에 석유를 밀매하는 조직이었던 겁니다. 석유를 밀매한, 왜냐하면 이란 석유를 함부로 판매할 수가 없고 이란의 석유를 산 경우에는 스위프트 코드를 이용해서 국제 달러 송금을 하지 못하게 이미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란이 하지 말라는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면서 미국이 이러한 제재 조치를 이미 취해놨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밀매를 해왔던 겁니다. 제재를 피해서. 북한도 마찬가지죠, 지금. 밀매를 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밀매를 도왔던 회사들, 이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대로, 발견되는 대로 지금 추가 제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에코노믹 퓨리라는 이 경제적 분노 작전은 이란의 석유 수입, 그림자 금융 활동 및 디지털 자산 네트워크를 교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전 조치들은 이란의 석유 수입 예상치인 수십억 달러를 차단하고 정권과 연관되어져 있는 약 5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동결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제재 조치에 따라서 미국 관할권에 속하는 지정된 개인과 기업과 관련되어져 있는 재산, 금융 이익은 모두 동결됩니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란 정권과의 취약한 휴전이 생명유지장치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한 바로 그날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하게 표현한 겁니다. 생명유지장치, 산소 마스크 쓰고 있는 거죠, 지금. 생명유지장치, 이란 정부가. 이거 생명유지장치에 띄어내면 죽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가만히 내비두고 있는 거죠. 항복하라고. 스스로 항복하라고. 살려두고 있는 겁니다. 끝내 항복하지 않으면 생명유지장치 끌 수밖에 없는 거죠. 대통령은 또한 이란의 평화협상 제안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어리석은 제안이다 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서의 군사작전을 이유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지난 3월 달에 원래 하려고 했다가 5월로 연기한 바 있습니다. 지난주에 대통령은 중국과 이란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대답인데, 나는 시진핑 주석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시진핑은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친절하게 대화했다. 매우 나이스하게 해왔다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그는 석유의 60% 정도를 호르무즈 해협에서 수입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내 생각에 매우 예의를 갖추고 있다.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도전을 받은 적이 없다. 그들은 우리에게 도전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란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사이에 중국이 미국을 향해서 도발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예의를 갖춘 겁니다. 그리고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내 생각에 그는 나를 위해서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는 매우 예의를 지켜왔다고 생각한다. 이게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란과 중국의 관계를 단절시키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은 더 나아가서 인권 문제까지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난 10월 미국이 중국 공산당이 최근 미등록 교회인 하우스 시온 교회의 지도자 수십 명을 구금한 것을 규탄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죠. 여기에는 저명한 목사 밍리 에즈라 진도 포함이 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진 목사의 딸이 지난 3월에 CPEC 행사에 나와서 연설하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은 기독교 목사의 투옥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그 문제 제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답변을 해준 겁니다. 홍콩 민주화 운동의 거물로 잘 알려져 있는 카톨릭 신자 지미 라이 역시 중국 정부에 의해서 지금 기소가 되어져 있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라이는 2022년 10월에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라이는 외국 세력과 공모하고 선동적인 출판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이것이 만약에 유죄 판결로 확정되게 되면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보수 라디오 진행자인 휴 휴잇과의 인터뷰에서 이전에도 시진핑 주석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언급했는데 이번 주 시 주석과 회담을 갖게 되면 다시 이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백악관에서도 이 기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답합니다. 두 사람 모두 언급하겠다.
전에도 언급했었다. 지미 라이 사건도. 지미 라이는 중국과 많은 마찰을 일으켰고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해서 감옥에 갔다. 사람들은 그가 석방되기를 바라고 나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나는 그를 다시 언급할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에 가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겁니다. 원래는 이제 무역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주축을 이룰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많은 이야기들, 이란, 북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인데 거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과감하게 인권 문제를 꺼낼 것이다. 인권 문제는요, 앞으로 저희 NNP 뉴스에서도 계속해서 다루게 될 것인데, 특별히 지금 공산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독재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전체주의 국가들에게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강하게 그들의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날카로운 무기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전략적으로 잘 다루어져야 됩니다. 인도주의적인 활동과 이런 전략적인 공격과 한데 뭉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인권 이슈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이다. 어찌됐든 중국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 소식 새로운 것이 나올 때마다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